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한글을 모르면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각종 SNS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한글로 쓰는 편지를 서로 교환하며 지낸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카즈코입니다. 언어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영어 교사까지 되어버렸죠. 그런데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었고 영어보다 한국어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지금이 40대이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버린 이야기가 되겠네요. 당시 한류가 일본에 살짝 불어오고 있었던 시점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썩 좋지가 못했었죠. 한국은 일본보다 많이 떨어지는 국가로 인식되던 무렵이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국에 그리 관심을 갖냐며 혼을 내셨거든요. 일본의 경제는 거품으로 인해 침체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얼른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이나 하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저는 당시 누구보다도 한국어를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한국어를 골라낼 수 있었고 자막 없이도 한국의 드라마를 마음껏 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오는 한국 사람들에게 일부러 말을 걸기도 하고 한국인을 만나보려 노력도 하고 그랬었죠. 때문에 한국에도 무척이나 가고 싶었고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3번 정도 한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살림이 팍팍하다 보니 자주 가지는 못해서 아쉬웠지만 분명 한국은 일본보다도 경제가 나아 보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처음 한국에 갔던 25년 전만 해도 한국의 물가는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느꼈는데 최근에 가봤을 때에는 일본보다도 훨씬 비싸졌더라고요. 엔화가 약세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분명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가서 보고 들을 때마다 놀라운데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는 정말 일본인으로서 부러운 글자입니다. 저희들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외워야 하고 어린 시절 그걸 외우기 위해서 별 고생을 다한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인들은 대충만 외워두어도 느낌으로만 읽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컴퓨터 타자를 칠 때에 일본어는 변화하는 과정이 많은 반면 한글은 키보드 자판대로 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빨리 발전했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몇 년간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정말 특이하고 엄청난 현상을 발견하고 말았는데요. 학생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한글로 발음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hello nice to meet you라는 발음을 일본어로는 적기 까다로운 반면 학생들 대부분이 한글로 그 발음을 적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성적이 높은 학생이나 낮은 학생 상관없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에 빠졌죠. 한글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영어 발음을 한글로 적을 정도면 아이들의 한글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한 명에게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카나라는 학생이었는데 혹시 한국어를 따로 배우냐고 말이죠. 카나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밝은 표정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소외된다고? 일본에서? 그게 무슨 말이니? 수업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카나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정식 수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SNS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한글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K-POP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럼 너희들은 한글을 어떻게 배웠니?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거야? 카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쳐주면서 배우고 있어요. 쉬는 시간마다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틀리면 서로 고쳐주기도 해요. 한글이 너무 쉬워서 금방 익힐 수 있거든요. 저는 카나의 말을 들으며 30년 전 한국어를 배우던 제 모습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특이한 일이었고 주변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 정도라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나는 덧붙였습니다. 선생님도 한국어를 아시죠? 저희도 한글 공부하는데 선생님께서도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좋아했던 제게 학생들이 먼저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날이 오다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쉬는 시간에라도 원하면 내가 도와줄게. 카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일본에서 한국어와 한글이 이렇게까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를 함께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적인 시도였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자 교실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와 함께 배우니 이해가 훨씬 쉽다고 했고 어려운 문법 개념도 한국어를 활용해 설명하면 빠르게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어를 함께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영어 문장을 분석할 때 한국어 문법과 비교하며 설명하면 학생들이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학생들은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영어 발음을 적을 때 한글을 쓰는 습관 덕분에 수업 중 학생들이 한국어로 질문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한국어를 영어 학습 도구로 활용하며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어 실력까지 함께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로 쓴 영어 단어장과 필기 노트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어와 한글이 일본에서 제대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말이죠. 그날도 학생들은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어가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예문을 적으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던 교육부장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순간 놀라서 조용해졌고 저는 당황한 채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카즈코 선생님,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교육부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책상을 하나하나 둘러보더니 한글로 가득한 필기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이용해서 영어를 더 쉽게 익히고 있습니다. 발음을 정확히 적기 어려운 일본어보다 한글이 훨씬. 그러나 교육부장 선생님은 제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일본 학교입니다. 일본어로 영어를 배워야지 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선생님의 행동은 명백한 교육 방침 위반입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는 것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육부장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즉시 이 수업 방식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카즈코 선생님에 대한 징계 조치도 논의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고 저 역시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수업이 문제라니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배운 것을 활용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 이미 그들은 한글을 통해 새로운 학습 방식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교육부장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학교 내에서 한글과 한국어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각 반 담임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복도와 교실을 순찰하면서 학생들의 필기노트를 확인하는 교사들도 생겼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즉시 주의를 주거나 지도실로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전체의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과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의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교육부장 선생님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을 향해 교육부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글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원고를 넘겼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며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일본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언어이며 일본의 학문과 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학습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일본어의 학습 환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성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만약 학생들이 일본어보다 한글을 더 편리하게 사용한다면 일본어의 논리적 사고체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어의 고유한 표현 방식과 문법이 소홀해지고 나아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교사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일본 사회의 일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다양한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고유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외국어가 과도하게 퍼지면 일본인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언어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일본어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일본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고의 틀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일본어를 기반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면 과학, 경제,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글은 훌륭한 문자일지 몰라도 일본이 이를 학습의 중심에 둘 이유는 없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몇몇은 수긍하는 듯했고 일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 중 한국어 및 한글 사용을 엄격히 금지할 것입니다. 교내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이 발견되면 지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사들도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일본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어를 지키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부는 불만을 품었지만 교사들은 이미 이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곳곳에는 학교 내 한국어 사용 금지라는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심지어는 한글로 적은 필기 노트를 숨기는 학생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학생들은 이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며 더욱더 비밀스럽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무실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신 겁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걱정이라뇨? 일본 땅에서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한국어 단어를 중얼거리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학교에서 배운 거라더군요. 일본에서 자란 아이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혹시 한국어가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기라도 하나요? 아니잖아요. 괜히 엉뚱한 걸 가르쳐서 애들 헷갈리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애는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고 일본의 입시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워서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필요 없는 걸 가르쳐서 혼란만 주고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께서 일본 교육의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강한 어조로 말을 마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학교 내에서 한국어와 한글 사용이 금지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지만 학부모들까지 이런 반응을 보이니 상황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마 뒤 전국 모의고사가 끝나고 저는 수업 검토를 위해 학부모 참관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교실에 와서 수업을 지켜보는 날이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평소처럼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들이 한 명씩 저에게 다가와 수업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번 전국 모의고사에서 영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놀라며 선물을 거절하려 했지만 학부모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 아이가 영어를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한국어로 설명해 주신 덕분에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성적이 확 올랐어요. 또 다른 학부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어를 활용한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됐나 봅니다. 요즘 집에서도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한글을 곁들여 쓰더라고요. 영어 발음을 훨씬 쉽게 익힐 수 있었다고 하던데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뜻밖의 반응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의 분위기와 대조되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문제 삼고 있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한 학부모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장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감사 인사를 건넨 후 학부모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참관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실 문이 열리며 교육부장 선생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교육부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카즈코 선생님, 그분은 저를 향해 다가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전국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가르친 반들의 영어 성적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발음과 듣기 평가에서 두드러진 향상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순간 교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참관하던 학부모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육부장 선생님은 손에 들고 있던 성적표를 저에게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른 반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 상승폭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저는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발음을 더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을 활용해 발음을 적고 연습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 선생님은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니 정말 훌륭한 지도 방식이었나 봅니다. 학교에서도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해야겠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학부모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칭찬에 기쁜 마음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수업을 문제 삼던 교육부장이 이제는 성적 향상 덕분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육부장 선생님의 기쁨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 교직원이 급하게 교실로 들어와 교육부장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교육부장님, 지역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즈코 선생님의 수업 방식과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장 선생님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이번 전국 모의고사 결과를 분석하던 중 저희 학교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특히 듣기와 발음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즈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주목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교육부장 선생님은 당황한 듯하지만 동시에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직원은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카즈코 선생님과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수업 방식과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성적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네요. 교육청에서도 이번 사례를 굉장히 독특하고 의미 있는 사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교실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흥분한 표정을 지었고 학부모들 중 일부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육부장 선생님은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카즈코 선생님, 이거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네요. 인터뷰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수업이 논란이 되었던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이를 더 널리 알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교육청의 요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장 선생님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명이었고 모두 저를 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카즈코 선생님,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해 들었고 그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영어 발음을 한국어로 적는 방식에 대해 고민했지만 학생들이 그 방법으로 쉽게 발음을 익히고 실제로 성적 향상도 이루어져서 놀랐습니다. 한글이 영어 발음을 보다 직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이 방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발음 체계가 영어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본어로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발음과 문법을 익히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 연구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달리 음절이 더 단순하고 영어 발음과 유사한 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발음을 더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음 부분에서는 한글이 일본어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영어 발음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어는 그 차이를 조금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어와 한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한 영어 공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접하니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수업 방식이 그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겠네요.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여 영어 발음을 정확히 익히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카즈코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 방식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식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제 이를 다른 학교로도 확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수업 방식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교육청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선생님처럼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한 교사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다른 학교에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방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을 활용한 수업 방식이 일본 교육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더 널리 알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지역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죠.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를 모르면 왕따를 당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거나 유행하는 문화에 뒤처진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이 크게 부각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어와 영어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동시에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영어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이 더 넓은 언어적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각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 대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웅처럼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존경하며 제 수업에서 배운 한국어와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영어 발음을 더 쉽게 이해하고 학업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 역시 제 수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한국어를 반대하던 부모님들도 점차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성적 향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들은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도록 강하게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학부모는 특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학부모님은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그저 한국어를 외면하고 있던 분이었지만 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셔서 직접 한글을 공부해보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학부모님은 한글이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글의 구조와 규칙성에 대해 큰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빠르고 쉽게 느껴질 줄 몰랐다며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뛰어난 문자체계인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한글을 통해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한글과 한국어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었고 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교육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교사분이 다가왔습니다. 그 교사분은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저에게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카즈코 선생님, 저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한국어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가르치는 국어 시간에도 한국어를 함께 가르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서만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교사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 교사분은 한국어가 일본어와 다른 문법 구조를 갖고 있어 학생들이 두 언어를 비교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면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외국어 교육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언어적 사고와 문화적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양국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교사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한국어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교사분도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수업에 한국어를 접목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학교에서 이런 움직임이 생겨난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웠고 제 수업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아 매우 뿌듯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단지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져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융합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니까요.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완벽하게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에 기여할 것이고 한글의 위대함이 퍼져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이미 한국과 한국어는 일본어만큼 친숙한 존재이고 그걸 덮으면 덮을수록 더 엇나갈 뿐이잖아요.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인데 학생들이 이미 교육과정에도 제대로 없는 한국어를 일부러 배운다는 것으로 필수 교육과정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입니다. 영어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많고 바로 옆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길일지도 모르잖아요. 한글과 한국어가 뿜어져 나오는 일본의 교실에서 저는 앞으로 더 큰 희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